자, 시작합시다. 자, 지금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이어서 자, 이제 5번은 했죠, 지난 시간에. 그치? 그 다음에 4번 문제를 한번 풀 텐데 하여튼 뭐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자, 지금 제 3항이 7이야. 그 다음에 6항이 어떻게 된다? 13이야. 근데 첫째 항부터 20항까지 합이니까 S20을 지금 구해봐라, 이런 얘기죠. 그러면 꽤 괜찮은 풀이, 일단 가장 안 좋은 풀이가 이런 겁니다. 얘를 뭐 A 더하기 2D 놓고, 이제 얘를 A 더하기 5D 놓고 해가지고 연립해갖고 AD 구하고, 그래서 다시 SN 또 뭐 이 공식에 대입해가지고, 그치? 여기다 대입해갖고 풀어. 근데 그게 일반적 풀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그게 거기 해설에 나와 있는 풀이고. 하여튼 이런 거 하지 마. 한번 볼까, 한번? 자, 일단 이거 딱 보는 순간 알 수 있어야 되겠지? 이게 지금 A3에서 A6 되려면 3D. 그지? 이 3D가 더해져야 되고, 그게 실제 6이죠. 그쵸? 따라서 D가 2인 거야. 이건 바로 보여야 돼. 그치? 그러면 A1은? 자, A1. A1은 A3에서 빼기 1이죠? 그지? 맞죠? A3가 지금 7이야, 7. 너는 지금 2였어. 얼마? 3 나오죠. 그죠? 물론, 굳이 A1을 안 구해도 괜찮아. 저거대로 그대로 가도 괜찮거든. 어쨌든 근데 A1이 편하니까 이렇게 일단 쓴 거야. 자, 그러면 이제 공차 나왔고, 공차가 2고, 첫 번째 항이 3이야. SN 우리 구할 수 있죠? 그죠? 공차가 2니까 뭐야, 이거? N제곱. 그지? 첫 번째 항 3 나오려면, 첫 번째 항은 S1이니까, 여기다 1 대입했을 때도 3 나오려면 2N 필요하지? 그지? 이 끝이야, 끝. 그럼 여기다 S20 그냥 뭐 하면 끝나지 뭘. 그지? 400에다가 40이다. 그치? 따라서 요거지 뭘. 그치? 굉장히 쉽죠? 근데 보통 친구들이 이렇게 안 푼다. 이렇게 안 풀어. 막 그냥 이렇게 하고 있는 거지. 정말입니다. 이게 한 10중 8구는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야. 어쨌든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아까 내가 잠깐 뭐 굳이 A1은 안 구해도 괜찮다, 뭐 이런 거죠. 뭐 S 내가 N을 뭐 대충 이렇게 공차만 가지고 뭐 N제곱 한 다음에 플러스 모르니까 그냥 KN이라 놓고, 그지? 그럼 어떻게 한다? 뭐 A3를 하든 A6를 하든 이걸 이용해 주는 거지. 이제 S3에서 S2 빼면 이게 A3지. 이걸 이용해 주는 거야. 그치?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 얘가 이제 3 대입하면 9에다가 플러스 3K. 그치? 이건 뭐야? 4에다가 플러스 2K지. 얘가 얼마죠? 얘가 7이었지. 그치? 이거 하면 이제 얼마야? 5 플러스 K죠? 이게 7이죠. 그쵸? 따라서 K가 2 해서 여기다가 2를 다시 넣어줘 해도 괜찮다 이거야. 그죠? 됐습니까? 근데 이게 좀 낫죠? 그러니까 첫 번째 항을 우리는 보통 이제 습관적으로 구하지만 사실은 습관적이라기보다는 정말 그걸 구하는 게 좀 빠르다 혹은 효율적이다 이런 판단하에 하는 게 좀 더 좋은 공부 방법이죠. 그쵸? 그렇게 보시면 돼.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6번에 있는 문제 보면 이것도 아이들이 풀 때 어려움을 상당히 느끼고 질문도 많이 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봅시다. 자, 지금 문제가 이렇게 되어져 있거든? 여기가 C야. 이렇게 일정한 간격으로 쭉 나눴어. 그래서 얘가 P1, Q1 이런 식으로 P2, Q2 쭉 가는 거야. 그 다음에 해서 P29, P29, Q29 해서 여기까지 더해봐라. 뭐 이런 얘기야. 그럼 이걸 또 푸는데 이런 친구들이 많습니다.
야, 그럼 내가 이걸 다 한번 구해볼까? 그렇게 해가지고, 얘가 15니까. 일반적 풀이를 한번 해볼게. 얘를 그냥 A라고 할게, A. 요 길이 하나를, 요거를 A라고 할게. 그럼 이게 A면, 이거는 얼마지, 이거? A 더하기 D인가? A 더하기 D? 맞나? 응? A 더하기 D, A 더하기 2D, A 더하기 3D, 그렇게 해도 돼. 근데 뻔히 보이는 부분이, 얘가 우리 중학교 때 했잖아. 이렇게 있으면. 이게 1대 1이면, 요 놈과 요 놈은 1대 2지. 그지? 그럼 이건 2A지 뭐, 2A. 응? 그 다음 거 A 어떻게 돼? 3A죠. 그러니까 이제 공차도 A고, 첫 번째 항도 A인 거지. 그치? 맞지? 뭐 그런 수열이겠죠. 그지? 얼마야? 29A죠, 29A. 그지? 근데 30A, 여기 안 나왔지만 30A가 얼마일까? 그게 15지. 여기 15. 이거. 그지? 괜찮죠? 그래서 A가 얼마다? 2분의 1이다. 해가지고, 다시 이거를 이제, A를 묶어주면은, 그나마, 이 정도 풀이면 그래도 괜찮은 풀이야. 응? 이거 이렇게 처리해가지고, 다시 푸는 거지, 이제. A에다 2분의 1 넣어주고, 자, 1부터 29까지 합이 얼마죠? 2분의, 기억나죠? 항수 29. 그냥 n 더하기 1. 그때 배웠지. 그죠? 지난 시간에 했잖아. 1 더하기 2 더하기에서 n까지 2분의 n 더하기 1. 맞지? 그죠? 그렇게 해서 해결해도 괜찮다. 그지? 그러면은 뭐, 됐지? 아무튼, 하면 답 나옵니다. 됐습니까? 그렇게 하는 게 첫 번째 풀이야. 그냥 뭐, 그저 그렇다. 그럼 이걸 좀 더 괜찮은 풀이로 풀려면 어떻게 하냐? 봐봐. 지금 여기를 봤을 때 이러한 그림이 있죠. 이렇게 쭉 있어. 여기까지 있겠지, 그치? 이런 것들을 쭉 더하는 건데, 요거를 똑같은 녀석을 복사해서 이렇게 엇갈리게 딱 붙여놓자. 그치? 여기도 그러면 이렇게 이런 것들이 존재하겠지, 이런 것들이. 이렇게 해서 여기도 있고, 이렇게 있겠지. 그치? 근데, 사실 나는 지금, 여기 있는, 흰색으로 되어져 있는 놈들만 더할 거야. 그치? 그죠? 근데 여기 지금 내가 이 주황색으로 했던 것까지 같이 더해볼게. 그죠? 그러면, 요거 흰색으로 되어져 있는 거 다 더하고, 주황색으로 되어져 있는 거 다 더할 거야. 근데, 이 흰색이나 주황색이나 같잖아. 그 길이 합이 같겠지. 왜 똑같은 그림이니까. 그지? 흰색의 내가 원하는 선분들의 길이 합을 X라고 한다면, 그죠? 요쪽에 선분의 합을 X라고 한다면, 여기도 X일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전체를 다 더해봐. 이거 싹 더하고, 이거 싹 더하고. 그게 ES잖아. 그지? 근데 그 놈이 결과적으로 그냥 이거 더하기 이런 식이지. 맞지? 이런 식으로. 그치? 근데 이거 얼마죠? 15. 그지? 15가 몇 개 있는 거야? 15가 29개 있는 거지. 됐습니까? 됐습니까? 29개. 끝! 이렇게 풀어줘야죠. 간단하게. 됐습니까? 사실 근데 이게 뭐냐면, 우리 그때 등차설의 합의공식 증명했을 때 했던 거잖아. 예를 들어서 요걸 얘기하자면 이게 첫 번째 항 플러스 끝항이야. 그치? 얘가 둘째 항 플러스 끝에서 바로 이제, 두 번째 항. 그치? 맞죠? 그런 식이야. 근데 그 합이 항상 일정하다고 했지. 그치? 태연아? 맞죠? 그러니까 그 일정한 걸 이용해서 푼 거지. 그쵸? 그거랑 사실 다를 게 없어. 다만 그거를 그냥 도형으로 한번 내가 관찰해 본 거지. 그치? 됐습니까? 자, 그래서 거기 밑에 여백에다가 요 그림을 좀 필기 좀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자, 7번.
자, 이것도 문제가 상당히 좋은 문제인데, 지금 보면은 1 해서 A10 5 1 B1 B2 B20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모두 등차 수열을 이룰 때 A10 빼기 A1 B20 빼기 B11이야. 근데 이게 등차 수열을 이루는데, 근데 요것만 등차 수열이 아니라 이제 전체를 다 봐야 돼. 그치? 그럼 여기 이 항수가 총 몇 개입니까? 12개, 12개. 그치? 12개. 그러면 이제 이 첫 번째 항이 1이고 12번째 항이 5니까 11D1이라고 할까? 그게 4죠. 4. 그치? 여기서 얘가 되기 위해서 플러스 4한 거지. 그치? 마찬가지죠. 이거는 항이 몇 개죠? 항이 22개야. 그죠? 역시나 이 1과 여기도 5네? 다만, 여기서 이제 얘가 22번째 항이 되겠지? 얘를 첫 번째 항으로 본다면. 얘는 두 번째 항이야, 두 번째 항, 그치? 얘 세 번째 항이고. 그러면 11D2가 아니라, 21, 그치? 21D2죠? 이게 4인 거지. 그치? 그럼 따라서 D1은 11분의 4고, D2, 그냥 이 상태로 갑시다. 자, 이게 뭐냐면, 이게 뭐죠? 9D1이죠. 9D1. 왜? 얘랑 이 시판과의 차이인데, 역시나 그것도 D1일 거 아니야. 그 공차가. 마찬가지죠. 9D2죠. 그럼 이제 D1분의 D2를 구하는 거야, 이렇게. 그치? 그럼 이 상태에서 그냥 뭐, 계산해가지고 하면 끝나는 거죠. 얼마? 11분의 4분의 21분의 4가 되겠지. 그치? 따라서 21분의 11 되겠지. 그치? 이렇게 푸는 거야. 근데 역시나 그 위에 있는 해설을 보세요. 그게 실제 바이블에 나와 있는 해설인데, 첫째 항 플러스 얼마 해가지고 또 뭐 구하고, 그 다음에 이건 뭐야, 이거. 이것도 마찬가지로 해석을 못 해가지고, 초항 플러스 19D, 초항 플러스 10D 이렇게 해서 뺐잖아. 얼마나 불편해, 그치? 맞죠? 그래서 이것도 한번 필기를 좀 하겠습니다. 자, 됐죠? 자, 그러면 이제, 7번 개념으로 가보겠습니다. 7번. 자, 요게 이제 아까 내가 잠깐 썼던 그러한 개념과 유사합니다.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이게 뭔 얘기냐? 이런 얘기야. 자, SN이 있어. 여기서 SN 빼기를 뺐어. 이게 AN이다. 이런 얘기야. 왜? 이게 뭐죠? 1항부터 N항까지의 합이지. 이건 뭐지?
1항부터 n-1항까지 합이죠. 그쵸? 아까 기억나? 요쯤이었던 것 같은데? 요거, 그치? 1항부터 3항까지 합해서 1항부터 2항까지 합을 뺐을 때 당연히 3항 남겠지. 그치? 그 식이야, 그 식. 똑같은 거야. 다만 이 식에서는 보통 우리가 수열을 정의할 때 그 n은 자연수지. 1, 2, 3, 4 쭉 나올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얘는 얘 때문에 이 n 빼기 1 때문에 여기다 1 대입 못하지. 왜? 이런 거는 정의할 수 없어. 이런 거. 수열에서 이런 거 있나요? A0. 이런 거 없죠. 무조건 자연수를 정의역을 하기 때문에 여기는 n이 2항부터다. 2항 이상부터만 이 식을 쓸 수 있고, 그렇다면 A1은 뭐나? A1은 S1이다. 1항은 그냥 1항까지 합이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밖에 없다. 이거야. 이 둘이 항상 함께 다녀야 돼. 실과 바늘이야. 오케이? 주의사항은 요거 2항 이상부터만 이 식을 쓸 수 있다는 거 유념하셔야 돼. 알겠니? 이거는 등차 수열이 아니라 그 어떤 수열이라도 이 성립하는 식이다. 이거는. 알겠지? 자, 그러면 한번 예제 8번 문제를 풀면서 다시 한번 이걸 어떻게 적용시키는지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8번은 1번이고 8번에 2번은 여기다 할까? n제곱 플러스 2n 플러스 3이야.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이 뭐냐? 자, 얘는 상수항이 없죠? 얘는 상수항이 있어. 근데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등차 수열의 합의 공식은 특징이 뭐였다? 상수항이 없고 이차항 계수가 공차의 반. 그지? 맞죠? 근데 어쨌든 그 관점에서 본다면은 얘는 괜찮은데 얘가 좀 이상해. 그지? 이거 왜 상수항이 없어야 되는데 있지 왜? 이상하죠? 일단 그냥 해보겠습니다. 자, 사실은 이거를 우리가 가지고 일반항을 구하는 방법을 우리 배운 적 있지. 뭐였더라? 한번 해볼까? 미리 한번 가볼까 한번? 자, 공차 얼마? 공차가 2죠, 2. 왜? 2에서 1이니까 이거 보고 공차가 2인 거 알 수 있겠지? 공차는 일반항에서는 n의 개수였지, 그치? 따라서 2n이 들어가죠, 일단은. 그치? 첫 번째 항, 자, S1. 첫 번째 항 구해봐. 1 넣어보세요. 그럼 1 더하기 2니까 3 나오죠? 첫 번째 항 3이야. 그치? 그러면 일반항은 n에 대한 1차식이니까 상수항을 넣어서 첫 번째 항이 3 나오게 해주려면 플러스 1이면 되겠지, 그치? 이게 끝이야. 즉, 이런 식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몇 초? 1초. 진짜. 1초만 올 수 있어야 돼. 연습하셔야 됩니다. 알겠어? 그치만 지금은 그거를 학습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요거대로 한번 해볼게. 자, 같이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내가 이걸 모른다고 쳐. 그러면 요거를 토대로 AN을 구할 거야. 그러면 말 그대로 그래, 여기서 빼보자. 이제 빼면은 뭐야? n제곱 플러스 2n에서 마이너스 n 빼기 1의 제곱 플러스 2에다가 이렇게 되겠지, 그치? 맞지? 그럼 이거 전개해가지고 막 계산하게 되면 그게 진짜로 2n 플러스 1 나옵니다. 좀 귀찮겠죠? 아무튼 해보면 이렇게 나오고, 그럼 너를 내가 AN으로 보려면 아까 얘기했죠? 이 녀석을 AN으로 보려면 이게 필요한 거지. 그지? 이게 필요해. 그럼 다시 2항부터 이렇게 정의되면 A1은 뭐냐? A1은 따로 S1이라고 정의돼 줘야 되겠지? S1 여기 넣어줘야죠? 넣어주면 3이죠. 그지? 그래서 이렇게 나누어서 일단은 정의가 될 수밖에 없죠. 근데 이 수열을 볼 것 같으면 첫 번째 항이 3이죠. 그죠? 두 번째 항은 2항부터는 이쪽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두 번째 항이 5죠. 세 번째 항은 7이죠. 맞죠? 점점 1, 2, 3, 4 대입하게 되면 이런 수열이면 알 수 있지. 그치?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공차가 2인 게 뻔하죠. 둘째 항부터 공차가 2야. 더하기. 근데 여기서도 더하기지. 그럼 굳이 이거를 따로 정의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럴 필요 없죠. 그냥 첫째 항부터 그냥 똑같은 규칙을 따라간다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치? 그럼 이렇게 나누어 정의할 필요 없이 AN은 그냥 2n 더하기 1이다라고만
얘기하면 끝나는 거지. 그지? 뭐 굳이 뭐 n이 1항부터다 이런 얘기는 할 필요 없죠. 아무 얘기 없으면 당연히 1항부터겠지, 그치? 맞지? 그래서 이렇게 좀 심플하게 정의했다 이겁니다, 그치? 됐죠? 그렇다면 얘는 어떨까? 해보자 한번.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 이거를 빼서 마이너스 그 다음에 이렇게 있어. 자, 재미있는 사실은 뭐냐? 얘를 하더라도 즉 상수항이 있더라도 이게 날아갑니다. 날아가. 지금 좀 졸린가? 밥 먹고 왔어? 자, 날아가죠? 즉 얘가 3이 아니라 500이어도 날아가. 그지? 뭔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지금 저 상수항이 있는 게 좀 이상한데 그 이상한 그 상수가 어떤 수더라도 날아간단 말이야. 그치? 그럼 이걸 계산하는 결과가 이거랑 다르지 않겠죠? 똑같이 나오겠지. 그치? 그럼 뭐야 이거? 2n 더하기 1이야. 그치? 역시나 내가 너를 AN으로 보아주려면 야, 너 당연히 n이 2 이상부터만 이런 얘기를 쓸 수 있어. 이렇게 되고 그렇다면 A1은 뭐냐? S1이다. 1 넣어봐. 그럼 뭐야? 1 더하기 2 더하기 3이죠. 얘는 6 나온단 말이야. 그지? 이렇게 두 개로 내가 정의했다고 치면 역시나 첫 번째 항 6이고 그지? 두 번째 항부터 여기 들어가야지. 그치? 2 넣으면 얼마다? 5 그 다음 7 그 다음 9 이렇게 되겠지. 그지? 얘는 뭐다? 얘는 공차가 이가 맞아. 그지? 얘는 안 돼. 그지? 절대로 얘를 이 규칙에 편입시킬 수 없다. 이거죠. 그래서 뭐다? 이 첫 번째 항은 따로 정의되고 둘째 항부터 첫 번째 항이 좀 이상해. 그치? 첫 번째 항 이상하고 둘째 항부터 등차 수열을 이룬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그죠? 근데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이유는 뭐냐? 자, 지금 내가 그냥 원리 원칙대로 해서 이제 그 요식을 이용해서 그치? 일반항을 구해봤어. 그랬더니만 상수항이 있어도 혹은 그게 어떤 수여도 지워지기 때문에 있는 거랑 없는 거랑 일반항에서는 큰 차이가 나오지 않죠. 똑같이 나오겠지, 그치? 괜찮아? 너랑 똑같이 나오겠지, 그치? 다만 여기서는 이 상수항이 첫 번째 항 구할 땐 개입하죠. 그치? 맞지? 이게 개입 안 할 수가 없겠지, 그치? 원래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그 등차 수열이면은 3이 되었어야 될 첫 번째 항이 6이 된 이유도 바로 그 상수만큼 어긋나는 거야. 맞아? 상수만큼 어긋난다는 얘기야. 그치? 만약에 얘가 4였다고 봐. 4여도 지워져. 이게 4야. 그럼 이게 얼마가 돼? 7 되지, 7. 정상은 3인데 7 됐어. 즉 그 상수만큼 어긋나는 거야. 첫 번째 항이. 그치? 그래서 뭐다? 정리. 자, 이거야.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이게 pn 제곱 플러스 qn. 이렇게 정상적인, 상수항이 없는 정상적인 2차식. 그죠? 정상적인 그 등차설의 합의 공식이라면 당연히 뭐다? 얘는 첫째 항부터 등차 수열을 이루고 만약에 이게 상수항이 있어. pn제곱 플러스 qn 플러스 r이야. 근데 얘는 절대로 0이 아니어야죠. 그쵸? 그럼 뭐다? 얘는 둘째 항부터 등차 수열을 이룬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 그지? 그렇다면 자, 이렇게 정리가 되었다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절대로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 그치? 왜? 이거 시간 낭비죠. 시간 낭비. 그지? 맞죠? 그래서 아까 했던 것처럼 이렇게 나오면 넌 정상이야. 그대로 하면 되고 이건 좀 비정상이야. 그럼 비정상인 것대로 해석해주면 돼. 그치? 그거에 대해서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자, SN이 마이너스 n제곱 플러스 이런 거 해볼까 한번? 자, 일반항. 자, an 갑니다. 마이너스 2n 그지? 1 대입해. 그럼 플러스 얼마? 4죠. 빨라? 자, 공차 마이너스 2 맞죠?
첫 번째 항 1 넣어보세요. 2 나오죠? 여기도 1 넣었을 때 2 나와야 돼. 그치? 맞죠? 야, 지금 다들 상태가 안 좋은 것 같다. 잠깐만. 일요일 날이어서 그런가?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자, 뭘 해볼까? 마이너스, 아니, 뭐, 3n제곱. 이렇게 보자. 이렇게. 왜 1차항도 없어? 괜찮아? 아, 이게 0일 수 있잖아, 이게. 그지? 저 어떻게 됩니까? an 6n 빼기 3. 괜찮아? 됐죠? 몇 초? 1초, 1초. 1초. 됐어? 그런데, 자, 이거를, 자, 이제 정상이 아닌 친구들. 뭐, n제곱 플러스 뭐, 3n 플러스 뭐, 4야. 그지? 이게 없어야 돼. 그지? 없어야 되는데 있어. 해볼게. 자, 일단, 얘는 당연히, 이건 당연한 거야. 응? 이걸 물으면 안 돼. 그죠? 뭔 얘기인지 알겠죠? n번째 항이 정의될 텐데, 2항부터 정의되고, 첫 번째 항이 이렇다. 잠깐만. 이거 강력한 거를 줘야겠다. 강력한 아이셔를 줘야겠다. 먹고 가자, 이거. 먹을래? 뭐 줄까? 아이셔 줄까? 아이셔하고 이거 하나 줄게. 지금 졸려, 다들. 아이셔 하고 마이쮸. 자, 먹으면서 하세요. 자, 간다잉. 자, 이거 할 때, 일반 항구 할 때는 상수항이 아까 했었죠? 있어도 정상처럼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일단 얘를 구할 때는 없다고 쳐야 돼. 이렇게 손으로 가려야 돼. 가리고 구하는 거야. 공차 얼마? 2. 그지? 일단 2n 주고. 그지? 그 다음 첫 번째 얼마? 가린 상태로 해야 돼. 첫 번째 얼마? 4죠, 4. 1 대입하면 4. 여기서도 4 나와야 돼. 1 대입했을 때. 그럼 뭐야? 플러스 2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항 구할 때는 떼주는 거지. 그치? 떼주고 여기다 1 대입해 주는 거지. A1이 S1이니까. 얼마? 8이죠. 그쵸? 이렇게 해주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일반 항 구할 때는 그냥 상수항을 가려줘야 돼. 알겠지? 자,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SN이 마이너스 3n제곱 좀 어려운 거 할까? 플러스 5에 마이너스 6 할까? 너무 어려운가? 자, 해볼게. 이게 나누어서 정의되어야 되고, 여기서는 2항부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겠죠? 자, 공차 얼마? 마이너스 6. 그지? 마이너스 6n. 첫 번째 얼마? 여기서 첫 번째 항 구할 때는 가리거라고 했어. 그치? 첫 번째 항 1 대입하면 2 나오죠. 2. 여기도 마찬가지 1 대입했을 때 2가 나오려면 플러스 8 필요하지. 이 상태로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첫 번째 항, 진짜 첫 번째 항, 레알 첫 번째 항 구할 때 여기다 1 대입해 주는 거지. 마이너스 4죠. 맞나? 그치? 됐죠? 이렇게 해주는 거야. 알겠어? 연습을 해서 역시나 몇 초? 이거 한 3초. 3초. 비정상은 3초. 정상의 친구들은 1초 만에 할 수 있어야 돼. 연습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이거를 한 이유는 이런 게 정말 그런지를 한번 보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게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지, 굳이 이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 8번의 밑에 그 다른 풀이라고 되어져 있는 곳에 지금 이런 것들을 좀 메모 좀 해놓자고. 이게 내 거지? 응?
됐죠? 지운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까지만 하면은 이미 그 교과서에서 다루거나 우리 그 기출문제에 출제되는 것들에 대한 이 기본적인 개념은 다 했어. 근데 뭐, 알다시피 선생님 스타일이 그런 스타일 아니죠? 이것만 해서 끝마치면은, 이제 소위 반별력이 있는 문제라든지 어려운 개념에 대해서는 좀 미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 좀 더 진행을 해볼 겁니다. 자, 선생님 그 개끝에는 개념 8번부터 이제 해당 사항이 있을 그러한 개념들인데 해보자고 한번. 자, 8번 개념. 자, 등차 수열의 합의 공식의 특징인데 사실 이게 이제 처음 배울 때는 좀 어렵게 느껴집니다만 해보면 되게 쉽게 우리가 할 수가 있어. 자, 뭐냐면, 자, 뭐, 예를 들어서, 자, SN이, 자, 2분의, 일단은 그냥 한번 내가 그냥 기본적인 개념으로 한번 해줄게. 자, 2a 플러스 m 빼기 1t. 이거 기억나죠? 이게 합의 공식이야, 그치? 근데 만약에 이 n을 홀수라고 가정해볼게, 홀수. 홀수. 그치? 그 s 어떻게 돼? 이거죠. 그치? 맞나요? 그러면은, 2분의 역시나 2k 빼기 1, 그 다음에 2a 플러스. 자, 2k 빼기 1 넣어주면 2k 마이너스 2죠? 2k 마이너스 2d. 이렇게 되겠지. 그지? 요거 그냥 냅두고, 요 2를, 여기 2가 묶이니까 약분 되겠죠? 그럼 2k 빼기 1에다가 a 플러스 k 빼기 1d가 될 거야. 그지? 그때 우리가 이걸 뭐라고 부르죠? 이걸 AK라고 부르지, AK. 그지? 따라서 결론이 S2K 빼기 1은 2K 빼기 1 곱하기 AK야. 그래서 뭐가 되긴 됐는데 이게 뭔지 모르겠지. 이게 간단한 거 맞아? 별로 간단해 보이지도 않고 어려워 보일 수 있겠지만. 그지? 아무튼 이게 하나의 공식이야. 근데 K가 좀 불편하게 되면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지? 2N 빼기 1. 2n 빼기 1 an 이렇게 쓸 수도 있겠지, 그치? 이 어느 책에도 나와 있는 내용이 없어 지금 이게. 하지만 상당히 난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치? 그럼 이게 뭔 얘기냐? 자, 예를 들면 이런 얘기입니다. 자, S7 해보자. S7 n에다가 지금 4를 넣은 거지. 4 그치? 그럼 4a4 이런 얘기야. 예를 들면 그럼 이게 도대체 뭔 얘기냐? 한번 해석해 볼까? 사실 이게 딱 이 등차수열에 대한 그 이해를 하고 나면 되게 금방 이해될 수 있는 식이야. 자, 이게 A1 더하기 A2, A3, A4, 5, 6, 7까지 더한 게 이게 S7이지, 그치? 우리 기억납니까? 앞전에서 그 이 둘이 더한 거랑, 그치? 이 둘이 더한 거랑 이렇게 더한 게 다 모두 죄다 얘지. 등차 중앙, 그치? 맞죠? 그러면 이거 두 개 더한 게 2A4. 그지? 여기가 2A4야. 여기도 2A4지. 여기도 2A4야. 다 더하고 얘도 더해야죠.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인가? 잠깐만. 야, 이씨. 7.
네? 7. 맞죠? 몇 개? 7개.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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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아, 싹 더하면 이렇게 되었을 때 A4 2개, 여기도 A4 2개, 여기도 A4 2개. 그러니까 총 7개 A4가 나온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지.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사실은 홀수로 택한 이유가 명백해. 왜? 항수가 홀수 계열이 정가운데항이 존재하지. 그치? 맞죠? 정가운데항의 몇 배?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그거야, 핵심이. 그래서 증명은 좀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 이걸 그냥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돼. 아, 괜찮다. 그런 식으로. 알겠니? 괜찮아? 어쨌든 그래서 뭐 이 식 자체도 의미를 갖지만 이 식으로 이제 바꿔서 쓸 수 있겠지? 이런 식으로 2n 빼기 1분의 s 이런 식으로. 그치? 넘겨서 그죠? 이것도 하나의 공식으로 인정할 수 있겠지. 뭐 같은 식이야. 그치? 그렇다면 자, 이런 것도 가능할 것 같아. 자, S8이 있어. S8. 1, 2, 3, 4, 5, 6, 7, 8항까지 더하는 거야. 그치? 걔는 1, 2, 3, 4, 앞에 4개, 뒤에 4개 또 있겠지. 그치? 1, 2, 3, 4, 5, 6, 7, 8에 똑같이 등차 중앙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리하시면 A4 더하기 A5가 4개 있다라고 정리할 수도 있겠지. 이거 뭔 얘기인지 알겠니? 이랑 똑같아. 혹은 너를 굳이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A3 더하기 A6라고 표현해도 전혀 상관이 없겠죠. 맞아? 괜찮니? 아니면 어떻게 하면 괜찮아? A2 더하기 A7도 괜찮고 이렇게도 괜찮지. 그지? 맞습니까? 그래서 근데 이런 형태는 짝수 번째 항까지 합을 하게 되면 가운데 항으로 표현되지 않기 때문에 재미가 없잖아. 내가 본 결과 10중 8구는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홀수 번째가 나와. 알겠어? 그러니까 요거를 이렇게 막 복잡하게 해보니까 이렇게 증명된다가 아니라 이렇게 느껴야 돼. 홀수 번째 항까지 딱 더하면 어떤 정 가운데 항이 존재하고 그것의 몇 배인지로 표현할 수 있구나 이거야. 그것만 알면은 이거 까먹더라도 충분히 우리가 할 수 있다. 알겠니?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적용되는 건지 한번 문제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9번 문제인데 이게 또 아주 괜찮은 문제야. 자, 지금 AN과 BN이 있어. 등차 수열이야. 근데 이제 AN의 합과 BN의 합이 있죠. 요 녀석이 라지 AN이고 라지 BN이야. 그치? 근데 AN 대 BN이 3n 플러스 6 대 7n 플러스 2야. 오케이? 야이씨. 그런데 자, 이 문제를 풀기 위한 기본적인 어떤 개념은 이런 거거든. 야, 왜 등차수열의 합의 공식을 가지고 B를 취했더니만 왜 이런 1차식의 B로 만들어졌을까? 이거야. 이 이유는 앞전에 얘기했던 등차수열의 합의 공식은 상수항이 없는 2차식이다. 그게 핵심이야. 뭔 얘기냐면 AN이 예를 들어서 뭐 n제곱 플러스 3n이야. Bn은 뭐 2n제곱 빼기 뭐 5n이라고 쳐볼게 한번. 예를 들었을 때, 그지? 이럴 수 있잖아. 상수항 없으니까. 이때 이걸 가지고 AN 대 BN의 B를 취해보면, 자, 이게 상수항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이게 n으로 묶이죠, 이렇게. 그죠? n으로 묶여. 이런 식으로. 맞니? 그럼 이놈 대 이놈 B를 취하게 되면 n은 약분시킬 수 있지. 모를지언정, n이 뭔지 모를지언정 약분은 가능하지. 왜? 얘가 7이면 얘도 7일 테니까. 그죠? 그럼 어떻게 돼? 그냥 n 더하기 3 대 2n 빼기 5처럼 이렇게 1차식처럼 보여지는 B로 나왔을 것이다. 이거야. 이 약분되기 때문에. 됐어? 이게 그런 형태라는 거죠. 그지? 괜찮아? 그러면 이걸 바탕으로 AN이 뭐 예를 들어서 뭐 PN으로 이제 묶여지고 남는 게 이것이고
bn도 마찬가지. pn으로 묶여지고 7n 플러스 2로 남았다. 그지? 약분되고 그렇게 정의할 수 있겠지. 이 p는 뭐냐? 뭐 상수도 뺄 수 있잖아. 상수도. 그지? 맞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1이면 빠지지 않는 것이고 뭐 그런 식으로 하기 위해서 p를 설정해 놓은 것입니다. 됐어?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요구했던 게 뭐냐면 A7 대 B7의 B를 물어봤죠. A7 대 B7. 그럼 이제 이렇게 하는 거야. A7은 7항까지 합해서 6항까지 합을 빼면 될 것이고 마찬가지 B7은 Bn이라는 수열의 7항까지 해서 6항까지 합을 빼면 될 것이다. 이런 얘기야. 그지? 그럼 여기 A7, 라지 A7 여기다 7 대입해 주는 거야. 7. 얼마야 그러면? 아우, 이거 하여튼 얼마야? 7 곱하기 27인가? 응? 얼마니? 189? 189 맞죠? B 마이너스 A 됐어. 이런 식으로 되겠지, 그치? 얘가 이제 무슨 P 나오겠지? 그치? 마찬가지야. 이거 7 대입해 여기다가 7 대입하면 또 무슨 P 나온단 말이야. 또 빼기 무슨 P 나오겠지, 그치? 얘도 하게 되면 이제 이렇게 나오겠지. 그치? 이런 건 상수야, 상수. 그러면 이놈 대 이놈 하면 어떻게 돼? 너 대 너니까 그냥 뭐야? 네모 대 세모인 거죠? 네모 대 세모. 맞지? 괜찮아? 그렇게 푸는 거야, 그렇게. 근데 이것도 해봐야 돼, 친구들. 내가 뭐 이런 거 소개해주면 이거 개꿀인데 이거만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건 실력 안 는다. 알겠지? 진영이 다 먹었어? 야, 이걸 먹어야지. 아이쇼추를 먹어야지. 응? 강력한 걸 먹어야지. 자, 어쨌든 이게 첫 번째 방법이시고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 이건 사실 너희들 실전에서 배웠지만 실전에서 써먹는 게 그렇게 쉽진 않아. 해볼게. A7 대 B7이야? 가만 있어. 이게 딱 7번째 항이면 여기다 7 넣어봐. 7. 뭐야? 13분의 A13이죠. 마찬가지. 13분의 B13이야. 괜찮아? 지금 뭘 쓴 거야? 얘를 쓴 거야. 얘를 쓴 거지. 같은 식이야. 그지? 다만 이 스몰 A7에 대해서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바꿔치기 한 식을 썼다라고 볼 수 있는 거지. 그치? 괜찮아? 태연이 괜찮니? 진아 괜찮아? 안 괜찮아 보이는데? 진짜 괜찮아? 그럼 약분 되고 그냥 여기다가 13 넣으면 돼. 13 넣어봐. 얼마? 45. 네? 13 넣어봐. 13 여기다가 13 넣겠다 이런 얘기야. 얼마야 그러면? 93 나오나? 됐죠? 그러면 15 대 31 나오죠. 이게 답이야, 이게. 2번. 어떻게 개꿀이지? 그지? 근데 개꿀인데,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너희들이 선생님이 했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나오기에는 시간이 꽤 걸린단 말이야. 그지?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과정도 사실 우리가 학습할 때 도움되는 게 꽤 있거든? 즉, 이런 식으로 내가 합을 세팅할 수 있냐? 그것도 어떤 수열의 합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 없이는 안 되거든. 그것도 해봐야 돼. 알겠어? 그래서, 자, 시간 줄 테니까, 요거 한번 해보시고, 요거는 그냥 거기다 나와 있으니까, 그지? 다른 풀이에 나와 있죠? 깔끔하게. 정리할 필요 없이 그냥 그 밑에 여백에다가 이 방법으로 한번 답을 내보세요. 한번, 직접. 자, 오케이. 자, 답이 다 나왔을 거라고, 생각하고, 자, 그 다음에 예제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가 아마 이 예제 중에서는 가장 어려운 문제일 것 같아. 그리고, 너희들이 아직 연습이 안 됐겠지만, 이 연습 문제도 풀고, 좀 연습이 된 상태라고 치면, 이런 문제 봤을 때
최소 두 가지 이상의 풀이가 생각이 나야 돼.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공부를 좀 잘못했다. 혹은 뭐 잘못 배웠다. 뭐 그런 식으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 자, 봅시다. 지금 첫 장부터 n항까지 합이 n제곱 플러스 n사인 제곱 세타래. 그 다음에 이 수열의 제10항과 그 다음에 또 제 n항까지 합이 2n제곱 플러스 n 코사인 세타야. 자, 앞에 문제랑 비슷하죠. 그죠? 자, 이걸 내가 라지 an이라고 치고 라지 bn이라고 치겠습니다. 그지? 요건 이제 an의 합. 그죠? 요거는 an이라는 수열의 합이고, 요건 bn이라는 수열의 합이라고 생각하시고. 근데 이 수열의 10항과 이 수열의 5항이 같대. 그럼 뭔 얘기입니까? A 5항하고 B 아닌데? A 10항? 하고 B 5항이 같답니다. 오케이, 됐어, 이제. 자, 그러면, 자, 오케이. 아까 했던 거 다시 써볼까, 한번? 네, 지웠는데, 자, AN이 뭐였죠? 2N 빼기 1분의 S 2N 빼기 1. 맞지? 기억나? 방금 요쯤에 쓰여져 있던, 내가 증명했던 공식. 그치? 그게 있단 말이야. 그치? 그러면, 그거대로 하는 게 사실 제일 빠르죠. 그치? 요거대로 해서 이제 A10이면 어떻게 돼? 요 라지 AN에 대고서 얘가 10인 거야. 그치? 얼마? 10 대입해. 19. 그치? 19분의 S19죠. 이퀄. B5 어떻게 돼? 여기다 이제 5 넣어줘야죠. 5. 그치? 5. BN이라는 수열의 5항이니까. 5 넣어줘봐. 9. 9분의, 아이고, S가 아니라 이제 이걸 A라고 해야 되겠지. 그치? 마찬가지. 여기서 이제, B9라고 해야겠지. B9. 그죠? 이런 식으로. 이게 왜 9자가 왜 이래? 야, 이씨, 9. 됐죠? 이걸 풀면 돼, 이거를. 됐어? 굉장히 심플하게 식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9 곱하기 A19. A19면 어떻게 돼? 19의 제곱 플러스 19 곱하기 사인 제곱 세타. 나 이 9자가 왜, 이퀄. 19에다가 이제 B9죠. B9. 그럼 어떻게 돼? 2 곱하기 9의 제곱 플러스 9 곱하기 코사인 세타지. 그지? 근데 이거 뭐 쭉 정리하시면, 아이고야. 에이. 정리하고, 이게 알다시피 이 사인 제곱이 있고 코사인에 대한 1차가 있으면 이것도 1 빼기 코사인 제곱 세타로 바꾸는 거 알고 있지. 그치? 그 정리를 쭉 하면 뭐가 나오냐면, 이건 내가 그냥 보고 할게. 2 코사인 제곱 세타, 그 다음에 플러스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는 이렇게 나온대. 진짜 한번 해보세요. 정리를. 이것도 19인데. 오케이. 아무튼 그러면 이제 이게 인수분해가 되죠. 그지? 그래서 인수분해를 해주시면 어떻게 됩니까? 코사인 세타 플러스 2.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1이 빵이 되죠. 따라서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2거나 1인데 마이너스 2일 수 없잖아. 그지? 1이야. 그리고 문제에서 지금 주어진 범위가 거기 문제 나와 있습니다. 0부터 2파이까지라고 나와 있죠. 그지? 그럼 얘가 1 되는 게 뭐야? 세타가 0하고 2파이. 답이 두 개야? 이 등호가, 그러네? 아이고야. 아무튼, 이 두 개가 답이야. 그지? 이게 제일 베스트한 풀이죠, 사실은. 근데 아까 얘기했잖아. 이거 생각나기가 쉽지 않다. 연습 많이 해야 돼. 그치? 그러면, 이거 말고, 그래, 나름대로 또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풀이가 뭘까요? 자, AN을 토대로, 이게 지금 N제곱 플러스 N 사인 이거잖아? B에 마찬가지. B에는 이거야, 그치? 자, 가장 안 좋은 풀이 먼저 해줄까? 가장 안 좋은 풀이는 뭘까? 이거죠. A10이 B5면 얘를 라지 A10에서 라지 A9를 빼는 거지. 그지? 마찬가지.
라지 B5에서 라지 B4를 빼는 거지, 그치? 여기다가 뭐 10 대입하고 또 9 대입해서 빼주고 이렇게 해서 하는 거지, 그치? 이게 거기에 나와 있는 그 기본적인 풀이네. 이게 정석 책에 있는 그 예제인데 그 위에 풀이 나와 있지. 거기에 이렇게 했지, 그지? 그죠? 이게 제일 내가 볼 땐 좋지 않은 풀이고. 그럼 요거는 그냥 지울게. 그럼 어쨌든 적당히 효율적이고 적당히 보편적인 게 뭘까? 이걸 토대로 AN을 구하는 거죠. 한번 구해볼까? 일단 EN. 그지? 첫 번째 항 대입하면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1이죠. 그럼 플러스 어떻게 돼? 제곱 세타 마이너스 1 나오지, 그치? 괜찮니? 괜찮죠? 마찬가지? 안 괜찮나? 자, 첫 번째 항이 1 더하기 사인 제곱 세타야. 여기도 1 넣어봐. 1 더하기 사인 제곱 세타 나오죠, 그쵸? 그렇게 해주는 거야. 진영이 괜찮아? 잠 깼네, 이제. 괜찮아. 줄 수 있지, 뭘. 그 다음 뭐야, 이제. 4n. 그지? 첫 번째 항 대입해봐. 코사인 세타 플러스 2지. 플러스 어떻게 돼?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2가 되겠지, 그치? 괜찮니? 여기다 첫 번째 항 대입해도 똑같아, 그치? 그럼 됐지, 이제? 그냥 뭐 달리면 돼. A10이 B5니까 여기다 10 넣어주고. 10 넣어주면, 19 플러스 사인 제곱 세타. 마찬가지. B5이니까 5 넣어주면은 18 플러스 코사인 세타죠. 그 문제가 어디로 넘어갑니까, 이제? 삼각 방정식으로 가겠지? 역시나 1 빼기 이걸 바꿔치기 해가지고 얘로 가는 거지, 똑같이. 인수분 해가지고. 됐어? 그렇게 해서 총 3가지 방법이 있다, 이런 얘기야. 3가지 방법, 그치? 그런데 3가지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한 가지 좀 그렇고 한 2가지 정도는 우리가 좀 연습해서 해 놓는 게 좋다, 요겁니다. 알겠지? 그래서 요것도 뭐 거기 다 나와 있으니까 좀 포인트가 되는 것들만 좀 그 형광펜이나 뭐 그런 것들로 표시해 놓고 바로 9번 내용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됐죠? 자, 이제 2번 내용은 등차 수열의 합의 공식의 특징인데 또, 자, 특징 2라고 내가 이제 해놨는데, 아니구나. 특징 3구나, 3. 지금 배운 게 특징 2였고, 잠깐만. 그럼 특징 1은 뭐였어? 특징 1은 이제 앞에서 했구나, 앞에서. 6번이었구나, 6번. 6번 개념이 특징 1이고, 지금 했던 게 특징 2고, 이제 3를 할 거야. 자, 이거 너희들이, 나중에 이 등차 수열에 대해서 좀 어려운 문제가 나왔을 때, 이거를 그 어떤 움직임, 현상을 파악할 때 굉장히 도움되는 내용이거든? 자, 해보자. 자, AN이 마이너스 3n 플러스 10이야. 이렇게 있어. 이제 얘랑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10하고 연관이 당연히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연관이 있지, 그치? 얘는 1차 함수, 말 그대로 1차 함수야, 그치? 맞죠? 쟤는 자연수만을 정의어로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 2, 3, 4 이렇게 갖고 1일 때 얼마? 1일 때 7, 2일 때 얼마? 4, 3일 때 얼마? 1, 7, 4, 1 그냥 음수지. 이런 식으로, 그치? 맞죠? 자연수만 쭉 대응하는, 역시나 이 그래프 위에 존재할 수밖에 없겠죠, 그쵸? 그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 이거야. 그 마찬가지. 이런 생각이면 SN이 마이너스 n제곱 플러스 20n이라고 해볼게, 한번. 그지? 그러니까 수열의 합이 상수항이 없는 2차식이니까 이렇게 세팅해 볼게. 요게 당연히 이런 거랑 연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연관이 있죠. 여기에서 자연수만을 정의어로 하는 함수가 되겠지, 그치? 맞죠? 이 함수, 이거 당연히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밥 먹듯이 해왔던 거잖아. 이렇단 말이야. 그지? 이렇게. 얘는 그냥 X축을 일단 하겠습니다. X축이라고 해놓고, 이쪽으로 가보면,
역시나 얘는 1, 2, 3, 4만 대응할 건데 문제는 지금 얘가 20이죠. 그럼 추계 방정식이 딱 10이야. 그럼 10일 때가 최대값을 갖겠지, 그치? 뭐 1일 때 얼마, 2일 때 얼마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다시 감소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야, 그치? 근데 이거를 해석하는 수단이 되게 허접해. 보통 학교에서나 혹은 교과서의 방법을 얘기하자면 이런 식이야. 잠깐만. 얘 최대값을 내가 구하고 싶어? 너의 최대값을 내가 알고 싶은데 우리 그냥 쉽게 할 수 있겠지. 그냥 10 대입하면 최대야, 그치? 뭔 얘기인지 알겠죠? 이게 S10이야, S10. 근데 보통 책에는 이렇게 안 한단 말이야. 어떻게 한다? 자, 일단 얘를 가지고 AN을 구하는데 그 AN을 구할 때도 아까 얘기했던 이 방법을 써. 아이고야. 응? 이걸 쓰는 거야. 하여튼 써가지고 AN 구해가지고 막 한단 말이야. 그러지 마시고 이건 그냥 지우겠습니다. 바로 지울게 내가 이건. 가장 안 좋은 거야, 그치? 요걸 토대로 AN 구해볼까? 어떻게 돼? 마이너스 2n 들어가고 첫 번째 항이 얼마 나와? 19 나오죠, 19. 그치? 얼마? 그럼 플러스 21 나와야겠지, 그치? 이렇게 해주는 거야. 그치? 그 다음에 SN이 최대값을 가지면 이 수열의 형태를 보니까 이 수열이 얘처럼 쭉 감소하거든? 공차가 마이너스 2거든? 그치? 첫 번째 항이 19야, 19. 1일 때 19야. 2일 때 얼마야? 17. 이렇게 감소하겠지. 감소하다 언젠가 음수로 바뀐단 말이야. 그치? 그러면 음수들은 더하게 되면 더하면 더할수록 더 작아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양수인 것들만 더하면 그때가 최대가 되겠지, 그치? 그쵸? 그래서 너를 내가 양수라고 놓고 풀겠다 이거야. 놓고 언제까지 양수인지를 관찰하는 거지, 이제. 그치? 그럼 이제 이게 2n이 이거잖아. 어디까지? 10까지. 10판까지가 양수한 얘기죠. 그쵸? 됐습니까? 그래서 얘를 확인해 보니까 뭐 첫 번째 항이 19잖아. 두 번째 항은 뭐 17이잖아. 그 다음에 15잖아. 가다 보면은 10번째 항이 1이야. 그 다음 항이 어떻게 돼?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3 이렇게 간단 말이야. 그치? 그러면 여기까지 더한 게 최대란 얘기죠. 당연히. 그치? 아니, 더하면 더할수록 어떻게 돼? 음수가 더해질 테니까 조금씩 줄겠지. 그치? 그러다가 더 많이 줄겠지. 그치? 그래서 여기까지 더했을 때, 순전히 양수인 것들만 온전히 더했을 때가 최대다. 그런 얘기고, 얘가 10항이니까 X10이구나. 라고 해서 일로 와서 다시 10 넣어서 구한단 말이야. 얼마나 불편해. 근데 내가 늘 얘기하지만, 10중 8구는 이렇게 풀어. 이렇게. 이거를 가지고, 그래. 이게 뭐 공차가 음수니까 점점 감소하는 수열이 되겠구나. 그 양수인 수열까지만 더하면 되겠네? 해서 이렇게 푼단 말이야. 굉장히 안 좋은 방법이죠. 그쵸? 됐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이 등차 수열의 합의 공식은 이차 함수의 성질과 연관시켜서 이해할 수 있어야 돼. 오케이? 그럼 여기서 몇 가지 그 등차 수열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몇 가지 내용을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거는 시험은 잘 안 나온다. 봐봐. 요거부터. 내가 예를 들 텐데, 요게 마이너스인 것만 예를 들을 거야. 왜냐하면, 봐봐. SN이 있어. 2n제곱 플러스 이런 거 할게. 공차가 양수지? 4지, 4. 맞나? 4 맞지, 그치? 4n 마이너스 1이야. 야, 이 수열은 첫 번째 항이 3이잖아. 두 번째 항이 7이잖아. 계속 증가하는 수열이야. 첫 번째 항도 양수고 계속 증가해. 그 SN은 더 빨리 증가하겠지, 그치? 그럼 얘처럼 재미가 없잖아. 최대값 자체가 없어, 얘는. 이 녀석의 최대값이 있습니까? n이 커질수록 계속 커질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안 나와, 시험에. 그도 그럴 것이 얘를 실제로 내가 그래프를 그려보게 되면 그래프가 이런 식이거든? 근데 수열은 양수만 정의되기 때문에 얘가 없어지는 거지. 그지? 계속 증가해. 재미가 없잖아. 시험을 내고 싶은데 낼 게 없어. 이렇게 안 냅니다. 이런 건 보통. 지금처럼 이렇게 올라갔다 떨어지는 거. 혹은 내려갔다 올라가는 것들만 나와, 보통.
알겠죠? 그래서 내가 그런 것들에 대한 예만 내가 들 거야. 혹시나 이런 거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얘기해 주는 거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제 이런 거 SN이 마이너스 뭐 n제곱 플러스 19n이라고 해볼게. 19n. 그 얘가 이런 식이긴 한데 얘가 19야. 그죠? 마이너스 n 묶어주면 n 빼기 19일 거 아니야. 그지? 그 얘가 딱 정수가 아니야. 그지? 맞잖아. 그럼 여기일 때 최대라고 할 수 없겠지. 그치? 그죠? 이게 2분의 19인데 이게 얼마니 이게? 9.5인가? 9.5? 9.5? 그지? 9.5? 그럼 뭐다? 9.5항일 때 최대다. 그런 건 없단 말이야. 그치? 그럼 뭐야? 자연수만을 적용하기 때문에 9와 10이 똑같이 최대값을 갖겠지. 대칭이니까 대칭. 그지? 이걸 내가 다시 분석해 보잖아. 이걸 토대로 내가 일반항 아까 구했던 게 뭐였죠? AN이 마이너스 2N. 그래서 첫 번째 항 18이니까 플러스 20 나오겠다. 그지? 여기서 내가 A10을 구해볼게. A10. 딱 빵이야. A10이 빵. 그지? 이게 뭐냐? A1 더하기 A2 더하기 해서 A9까지 더한 게 최대값이었죠? 그지? 이게 뭔지 몰라. 뭐, 여기다가, 9 대입하면 나오겠지. 그치? 그걸 뭐 내가 뭐 P라고 합시다. 그런데 A1부터 해가지고 얘를 거쳐서 A10을 더해도 P란 얘기지. 이 그림상을 보면 그렇잖아.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얘가 빵이거든, 빵. 빵, 그치? 맞나요? 그래서 그런 거야, 그래서. 그런 것도 있어, 그러니까. 알겠니? 그러니까 저게 그냥 그 도형에 대한 움직임만을 관찰하면 안 되고, 왜 그런지를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왜 그런지를. 그지? 지금처럼 19에서 절편을 갖게 되면, 2분의 19에도 최대값인데 2분의 19항은 없기 때문에, 그 양쪽에 9항과 10항에서 동시에 최대값을 가질 텐데, 그 이유가 뭐다? 이것 때문에 그런 거야. 만약에 이렇게 뭐, 0.5 그런 게 있다면, 요 두 개가 동시에 최대값을 갖게 되고, 그때 이 뒤에 있는 것에 해당하는 그 수열값은 빵이 될 수밖에 없어. 그죠? 왜냐? S9랑 S10이 같다는 얘기가 그런 얘기거든. 그렇잖아. S9랑 S10이 같다는 얘기는 A10이 빵이라는 얘기야. 그지? 읽혀져야 돼. 그치? 자, 그러면 이걸 바탕으로 하나 더 해보자면, 뭐 이런 거 있겠죠. 뭐, 제가 뭐, 0.5도 아니야. 예를 들어서 내가 그랬더니만,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이게 뭐 9.3이야. 그럼 9가 좀 더 가까이 있지. 10은 좀 멀리 있지. 과장하자면, 그치? 그럼 얘가 최대죠. 최대고 얘가 조금 낮겠지, 걔보다는. 그치? 그렇게 해주면 돼. 즉, 축방값에서 가까이 있는 자연수 값에서 최대값을 가진다. 뭐라고? 축방. 축의 방정식에서 가까이 있는 값에서 최대값을 가진다 보시면 돼. 그치? 근데 내신 문제를 거의 다 이런 거 아니면 이런 거야. 딱 떨어지는 거 아니면 0.5 단위로부터 나오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그렇지만 그것도 그냥 그렇게 푼다라고 해서 끝내면 안 되고, 왜 그런지 혹은 이유가 뭔지 지금처럼 식을 통해서 분석해보는 습관을 좀 갖추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자, 어쨌든 내가 그 내용을 거기 8페이지와 9페이지에 걸쳐서 내가 설명을 아주 자세하게 내가 넣어놨다. 오케이? 거기 보게 되면 내가 뭐 딱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뭐 안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을 넣어놨음을 알 수 있을 거야. 그치? 자연스럽게.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뭐 그러한 해석들이 나와 있죠. 해석들. 예를 들면 이 수열을 얘기할 것 같으면 이게 빵이고 공차가 음수니까 이거 앞전까지 A1부터 A9까지는 양수야. 그치? A1부터 A9까지는 양수고, 한번 좀 정리해볼까, 한번? 그래, 이건 뭐 쉬우니까 그냥 두고, 요런 게 의외로 잘 나오거든, 요런 거. 요거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A10이 빵이고 공차가 음수니까, 그래, A1부터 양수, A2도 양수 해서 A 얼마까지야? 9까지는 양수고, A10은 0이고, A11부터는 다 음수지. 네? 이러한 얘기를 아까처럼
그래프를 그리면 좀 더 빨리 이해할 수 있겠지, 그치?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쭉 했을 때 첫 번째 항 양수, 두 번째 항 뭐 점점 감소하다가 열 번째 항에 대해서 이제 이게 빵이 되는 거지. 계속 감소하겠지, 그치? 그죠? 그래서 지금처럼 1차 함수처럼 우리가 이해해 주시면 좀 더 효율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야. 됐습니까? 어쨌든 뭐 그러한 내용들이 거기 아주 잘 요약되어져 있으니까 이거는 집에 가서 한번 정독 꼭 해보세요. 알겠습니까? 내가 지금 시간이 없는 관계로 바로 뒤에 예제를 풀 텐데 친구들 꼭 집에 가서 꼭 정독해 보셔야 돼. 그 8페이지하고 9페이지. 자, 그러면 넘겨서 자 11번부터 또 풀어보겠습니다. 자, 지금, 자, 11번. 첫째 항이 50이야. 그 다음에 공차가 마이너스 4. 이런 게 제일 많이 나와. 첫 번째 항 50이고, 공차가 마이너스면 계속 줄겠지. 줄다가 음수가 되고. 그게 제일 재밌거든. 그치? 그런 문제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SN이라고 했을 때 SN의 최대값을 구하세요. 와, 미치겠다. 자, SN 한번 가볼까, 한번? 마이너스 4? 그럼 뭐야? 마이너스 2n제곱. 첫 번째 항 50 플러스 얼마? 52n. 됐어? 굉장히 빨리 할 수 있어요. 굉장히 빨리. 몇 초? 1초. 됐어? 그럼 이거 한번 저기 2차 함수처럼 쭉 그려보시면 y는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52x처럼 볼 수 있고 이게 얼마야? 26인가? 그죠? 맞죠? 얼마겠어? 13일 때 최대값을 가진다 이런 얘기야. 그럼 이게 답이야. 마이너스 2 곱하기 13의 제곱 플러스 52 곱하기 13 이렇게 해주면 된다는 얘기야. 됐니? 근데 이것도 역시나 그 바이브에 있는 풀이 보세요. 봐봐 지금 뭐 넣어가지고 뭐 2차 함수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했죠. 혹은 뭐 다른 풀이 보시면 지금처럼 AN 구해서 AN이 뭐 양수가 되는 것까지 구해서 뭐 진행했죠. 그죠? 양수가 되는 걸 구하든 음수가 되는 걸 구하든 어쨌든 뭐 해서 했죠. 됐나요? 그래서 이것도 거기 좀 필기 좀 하겠습니다. 다른 풀이에다가. 자, 여기 같이 볼까, 한번? 이것도 잠깐 봅시다. 같이 필기 합시다, 같이. 첫 번째 양수야. 그치? 이게 무슨 얘기냐면 S1이 양수란 얘기야. 그치? 이게 왜 필요한 줄 알아? 잘 봐. SN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n에 대한 2차식이고, 그걸 2차 함수처럼 해석했을 때 이렇게 포물선 모양을 갖추어서 충분히 이럴 수 있거든? 근데 이게 상수항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원점을 지나겠지. 그치? 근데 이게 이럴 수도 있고, 혹은 이럴 수도 있어. 이럴 수도 있어. 그래서 축방이 있을 때, 축방이 있겠지, 그치? 그때 이게 뭔 얘기냐면, 얘가 예를 들어서 20이야. 얘가 40이야. 그럼 너랑 뭐가 같아? 같을 수 있겠지, 그치? 아니면 얘가 20이야. 얘가 40이야. 그럼 이렇게 같을 수 있다는 얘기야. 근데 이거인지 알 수 없잖아, 지금. 얘만 가지고는, 그치? 근데 첫 번째 양수라는 얘기는 S1이 양수고, 이 둘을 봤을 때 얘는 S1이 여기지. 1 대입했을 때 맞지? 음수죠? 얘가 양수죠, 그치? S1, 그치?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원하고 있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뭐다? 그게 최대가 되는 n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얼마? 20과 40의 중점이니까 얼마? 30일 때 최대값을 가진다.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야. 이거는 거의 암산이야, 암산. 됐니? 근데 이럴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 알겠지? 그래서 그 두 문제를 같이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자, 되나요? 됐어? 태연이 됐어? 진아 괜찮아? 오케이. 자, 그러면 자, 13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문제야. 자, 이제 이런 걸 바탕으로 실전에서는 어떻게 이게 쓰이는지 혹은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를 한번 볼 차례입니다. 실제 그 13번 문제가 뭐 한 몇 년 전, 한 2, 3년 전에 기출문제야. 근데 이것도 되게 많아. 그래서 내가 그냥 적당한 거 넣어 놓은 거고 관련된 문제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 한번 문제 풀어볼게. 이제 13번이야. 자, 지금 보시면은 A1이 21이야. 그 다음에 S6랑 S7이야. 같대. 근데 지금 SN이 SN 더하기, SN이 SN 더하기 1보다 큰 걸 만족하는 N의 최소값이 K이고 D분의 K를 구하세요. 자, 이거 있잖아. 잘 들어. 이 문제를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냥 교과서에 나오는 것들만 학습한 학생들은 난 장담할게. 못 풀어. 그냥, 선생님 몰라요. 알려줘도 막 그냥, 못 풀고. 혹은 알려주는 것도 그냥 뭐 공식 써서 하면 되긴 되겠지.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 그치? 그래서 이걸 내가 한번 우리가 배웠던 것들을 한번 쉽게 한번 인지해 보자고. 자, 이게 뭔 얘기냐면 이런 얘기야. 이렇게 돼갖고, 그치? 첫 번째 항이 양수니까 아까처럼 이렇게 내려간 거 아니지, 그치? 맞죠? 여기 이게 1항이 여기라고 친다면 여기가 21인 거야, 그치? 괜찮죠? 그리고 자, 6과 7이 같대. 6과 7인데 6과 7이 아까 위의 문제처럼 20번째랑 40번째가 같다라고 하면 축방에도 좀 멀리 떨어진 건데 6과 7은 연속된 거잖아. 그럼 어디야? 축방이 여기 있으면 6이 여기 있고 7이 여기 있는 거야. 너랑 이렇게 해서 똑같다. 뭐 이런 얘기죠. 괜찮아? 괜찮니? 그럼 지금 일단 얘부터 해볼까? 자, SN이 S. 자, 요게 지금 Y는 SN이라고 할게 그냥. N축이고 SN축이야. 다만, 이때는 이거는 포함되지 않는 거야. 지금 내가 이렇게 요런 것들만 우리가 생각해 줘야 돼. 그치? 맞죠? 점만 딱딱딱딱 지켜야 돼. 그치? SN이니까 SN. 괜찮아? 아무튼. 그럼 SN이 더 크대, 오히려. SN이. 얘가 더 작아. 그게 뭐죠? 감소하고 있다. 감소하고 있어야 맞는 거지. 그치? 맞잖아. 8. S7보다 S8이 더 작잖아. S8, S9 더 작죠? 이런 거야. 그럼 뭐야? 얘를 만족하는 그 N의 최소값이 K인데 그게 얼마야? 7이지, 7. 그치? K는 7이야. 괜찮니? 개빠르죠? 그럼 또 하나. 그렇다면 여기서 또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공식을 써가지고 그 해설에 있는 것처럼 뭐 2차 함수를 세워서 할 수 있는데 그러지 말고 아까 내가 얘기한 적 있다. 자, 얘들아. 이게 뭐였지? A7이 빵. 그지? 맞잖아. 그러면 이게 뭔데? 첫째 항 21 플러스 6D야. 이게 빵이야. 끝. 됐지? D 얼마야? 마이너스 2분의 7인가? 응? 끝. 넣어주면 돼. 그러니까 거기에 쓰여있는 해설도 내가 그 뭐라고 하지? 이런 이차함수의 관련된 특징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내가 그렇게 했지만 그 풀이도 사실 뭐다? 빠른 풀이는 아니죠. 이게 훨씬 더 빠른 풀이지, 그치? 괜찮아? 자, 그러면 요것도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거기다가, 밑에다가, 이렇게 풀 수 있다는 거 정리해놓고, 그냥 본래 풀이는 뭐죠? 이차함수식을 내가 세웠어. 그치? 어떻게 했어? 그거는. 얘가 6.5니까, 그치? 잠깐만, 주목. 거기 나와 있는 풀이는 얘가 6.5니까, 축방이. 이 얼마야? 얘가 13입을 이용해서 했지, 그치? 맞죠? 그렇게 해서 SN을 PN에다가 N 빼기 13에다가 놓고 진행했단 말이야. 그치? 이것도 괜찮아.
그렇게 해야 될 문제도 있어. 가끔 가다 보면. 오케이? 그렇게 해결했지만, 뭐죠? 실제 이 문제에서만큼은 이게 더 빠르긴 하죠. 됐어? 도형에 대한 어떤 형태로 다 푸는 게 아니라 일부는 도형으로 이 그래프로 풀고 일부는 그냥 요 식에 대한 해석으로 푼 거지. 그게 더 빠르긴 하지만 어쨌든 그래프에 대한 해석과 접목시킨다는 게 되게 중요한 핵심이야. 그게 이러한 내용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거지. 그치? 자, 오케이. 요거까지 정리하시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오늘. 수고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등차수열 끝났고 이제 등차수열까지 숙제로 해오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등비수열 나가서 방학 때 뭐 등비수열 혹은 뭐 그 다음 달원까지만 딱 진행할 거야. 그러면 내가 볼 때 기말도 좀 여유 있다. 알겠죠? 오케이. 수고했습니다.